이번에는 3회차 시험을 보시죠. 2019년 3회차 산업기사 문제, 기출문제 보시죠. 첫 번째, 편북도형 아파트. 옳은 게 뭐냐? 옳은 게. 그래서 부지 이용률이 가장 높다. 부지 이용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이제 집중형, 이런 코어형에 대한 특징이고, 중복도형에 비해서 독립성이 우수하다. 독립성이, 그죠? 중복도에 비해서는 우수하겠죠. 편북도형.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번에 이제 중복도형에 비해서 통풍 채광이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고, 통행을 위한 공용 면적이 작아 건물 이용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통행 면적이 작아서 건물 이용도가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얘는 계단 실력 또는 이제 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학교 운영 방식 중 교과 교실형 V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일반 교실수가 학급수와 동일하다. 일반 교실수. 일반 교실수가 학급수와 동일한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종합교실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교과 교실 같은 경우는 일반 교실이 없죠?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그리고 학생의 동선 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교과 교실형, V형 같은 경우는 교과목에 따라서 학생이 이동하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의 동선 처리, 또 학생의 소지품 보관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소음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학생 동선의 중심에다가 일반적으로 배치하는 게 홈베이스. 많이 알고 있는 라카실이죠. 그리고 학생 개인 물품의 보관 장소에 대한 고려 요구되고, 각 교과 교실 전문의 교과 전문의 교실이 주어지므로 시설의 질이 높아진다. 자, 1번이 옳지 않네요. 그리고 3번에 단독주택의 이제 현관의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현관의 위치는 우리가 방해하는 무관하다.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 여기 보시면 도로의 위치, 그리고 대지의 경사도라든가 대지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예요. 그리고 방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현관을 향이 좋은 데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현관을 만드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죠? 도로가 여기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현관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위보다는 이런 도로의 위치라든가 대지의 형태, 도로의 경사도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쇼핑센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핵점포, 몰, 전문점, 터미널. 3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층고 결정 요인. 층고 결정 요인. 거리가 먼 게 뭐냐? 그래서 채광, 사무실 깊이,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 공기 조화.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와는 관련이 없죠. 엘리베이터 설치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소 건축의 이제 층고 결정 요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실의 사용 목적, 실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광, 공기 조화 설비, 그러니까 어떤 설비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 등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6번에 유니버설 스페이스, 이건 이제 다목적 공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목적 공간. 이거 이제 주창한 건축가는 미스죠. 미스 반데로에. 그래서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이제 보편적 다목적 공간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건축물 하면 이제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건축물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세계 박람회 이제 독일관인데요. 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정 칸막이가 없고요. 다 이제 그 가변 칸막이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버설 스페이스 하면 다목적 공간. 누가 관련이 있다? 미스 반데로에. 그리고 관련된 건축물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게 있다. 같이 연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에 복층형 아파트의 복층형. 옳은 게 뭐냐? 소규모 주택에 유리한 게 아니다. 불리하다. 다양한 평면 구성 가능하다.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층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죠. 적어지니까 그만큼 경제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플랫형은 이제 단층을 뜻해요. 그러니까 각 주호가
한 개 층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단층형 또는 이제 플랫형이라고 한다. 에 비해서 복도 면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유효 면적, 전용 면적이 커진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8번에 다음 중 일반적인 주택 부엌에서 냉장고, 개수대, 레인지를 연결. 레인지는 이제 가열대라고 보시면 돼요. 가열대. 그래서 작업 삼각형의 세병 길이의 합으로 가장 적정한 게 어느 거냐. 그래서 세병 길이는 이제 3.6에서 6.6 정도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5m. 그래서 계속 뭐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9번에 이제 근린분구의 중심시설, 근린분구. 그래서 근린분구의 중심시설은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초등학교네요, 그죠? 초등학교는 이제 근린주구의 중심시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전회차 문제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중심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10번에 한식주택은 좌식, 양식은 입식.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난방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한식은 이런 복사난방, 양식은 대류난방, 이런 걸로 인한 이런 좌식과 입식의 이제 생활 습관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11번에 주택계획에서 거실은 분리하며 주방과 식당이 공용으로 구성된 소규모 평면식. 그래서 주방과 식당이 공용, 주방과 식당. 그럼 주방 하면 이제 K, 식당, 다이닝, DK 형식이죠. DK 형식. 그리고 12번에 엘보 엑서스형과 관련된 옳지 않은 게 뭐냐? 학습의 순수율이 없다. 그죠? 그만큼 이제 교실과 복도를 이렇게 이격시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복도 면적 증가. 그죠? 채광 통풍 조건이 양호하고, 교실을 소단위로 분할 배치. 그래서 교실을 소규모 단위, 소단위로 분할 배치한 거는 엘보 엑서스형이 아니라 이제 클러스터형의 특징이다. 클러스터. 그래서 교실을 한두 개. 그러니까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교실을 한 개, 두 개 정도로 이렇게 그 소단위 분리 배치를 한 걸 우리가 클러스터형이라고 해요. 그럼 딱 봐도 뭐가 필요해요?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 동선도 길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 대신에 독립성, 소음 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13번에 파사드 구성에 요구되는 5가지 광고 요소. 그죠? 이것도 이제 중복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attention, interest, desire. 4번이 틀렸다. 그래서 attention, desire, action, interest, memory. 아이드마 법칙으로 한다.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14번에 공장의 이제 레이아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고정식 레이아웃은 조선소와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 행해진다. 맞죠? 레이아웃은 이제 공장 규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부여. 맞죠? 그리고 이제 공장 건축에 있어서 이용자 심리적인 요구를 고려해서 내부 환경을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업장 내 기계 설비, 작업자의 작업구역, 자재나 제품 두는 곳 등에 대한 상호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면 요소 간의 이런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거를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내부 환경을 결정하고 뭐 그런 거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15번에 학교 건축. 음악교실 계획. 그죠? 단서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강당과 연락이 좋은 위치. 맞죠? 그죠? 강당에서 이제 그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음악교실은 강당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시청과 교실과 유기적인 연결을 꾀하고 실내는 잔향 시간을 얻게 하기 위해 흡음재로 마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향 시간이라는 게 없게 하면은 그만큼 그 여운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잔향 시간을 고려해서 좀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한번 해드렸다. 그리고 학습 중 다른 교실에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니까 방해가 되지 않게 방음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16번에 코어 형식. 옳은 게 뭐냐? 외코어형은 방재상 가장 유리. 외코어. 방재상 가장 유리한 거는 외코어가 아니라 양단코어. 그리고 편심코어는 바닥 면적이 큰 경우. 바닥 면적이 큰 경우 구조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편심이 아니라 중심코어. 중심코어는 사무소 건축의 외관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 그래서 이 중심코어형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어가 뚝 튀어나온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볼륨감이 없다. 외관이 단조롭다. 그런 단점이 있다. 3번이 맞네요.
그리고 양당 코어는 코어의 위치를 사무소 평면의 한쪽에 편중.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한다는 거는 이제 편식 코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양당 코어형은 양쪽에 코어를 배치한 형태가 이제 양당 코어. 그리고 17번에 상점 바닥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뭐 당연히 미끄러지거나 요철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소음 발생이 적은 바닥재 사용. 맞죠?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상품이나 진열 설비와 무관하게 자극적인 색채로 한다. 얘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이런 상점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쭉 읽다 보면은 좀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번에 사무소 건축인 7단위 계획 중 개실 시스템. 얘는 이제 그 칸막이로 이제 구획되어 있는 사무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개인적 환경 조절 용이하다. 사실 개실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으니까 개인적 환경 조절 용이하고 소음이 많고 독립성이 결여된다. 요거는 개실이 아니라 칸막이로 구획되지 않고 큰 방으로 설계되어 있는 개방형에 대한 특징이죠. 2번이 틀렸다. 그리고 방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만큼 이제 연속된 복도 때문에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 다만 폭이라든가 길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또 개방식 배치에 비해 공사비가 높다. 왜 높을까요? 칸막이 공사해야 되니까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든다. 또한 이제 불황일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떨까요? 불황일 때 유리하다.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쪼개놓은 공간이 임대가 잘 되겠어요? 이 커다란 공간이 임대가 잘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개실로 해놓은 게 임대가 잘 되겠죠. 그래서 불황에 유리하다. 19번에 연립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연립주택. 그래서 중정 주택은 이제 중정을 아트리움으로 구성하는 관계로 아트리움 주택이라고도 한다. 맞죠? 로우하우스는 이제 지형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배치 및 집약적인 공동 설비 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호마다 전용의 정원을 갖는다. 맞네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이제 도로에서 2층으로 진입하므로 2층은 생활공간, 1층은 수면공간의 공간 구성을 갖는다. 요 4번은 이제 요 테라스 하우스 유형 중에서 요 하향식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사지에 설치되는 자연형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 개발하는 방식을 우리가 상향식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요. 상향식.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래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을 하향식 테라스 하우스다. 그럼 얘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냐? 하향식 같은 경우는 하향식 요 상층부와 하층부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이제 소음부잖아요. 그럼 소음부와 가까운 상층부에는 거실 등의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를 배치하는 게 유리할 테고 하층에는 침실 등의 개인 공간을 배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 상향식은 어때요? 도로에서 가까운 하층부에다는 거실 등, 도로에서 먼 상층부에는 침실 등의 개인 공간, 이런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한쪽 벽이 흙에 접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깊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채광이 좀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2층에서 진입함으로 2층은 생활공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에서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향식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20번에 이제 고층 사무소 건축에서 층고를 낮게 하는 이유와 가장 관계가 먼 게 뭐냐. 그래서 층고를 낮게 하면 정해진 높이 내에서 뭐 많은 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사비를 낮춘다. 맞죠? 보다 넓은 설비 공간을 얻기 위해. 얘는 뭐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실내 공기조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제한된 건물 높이에서 가급적 많은 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급적 많은 층을 얻으면은 반대로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행 시간은 좀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9년도 3회차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렸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18년도 해설 문제 보도록 하죠.